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보다도 우리는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네, 어떠셨습니까? 오시면서? 아유, 눈물이 나더군요. 특히 그 네. 관중들고 젊은 남자들이 막 기뻐서 우는 걸 보고 있으니까 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네. 오늘 승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느껴지는 게 정말 아까 그 축구 의원님과도 말씀하셨듯이 김성호 이제는 의원. 정말 세계 강팀하고 상당히 맞대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역시 그 후반전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네. 골도 넣었습니다만은 아하. 그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흐름이 조금 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역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 먼저 16강 올라갔잖아요. 그게 네네. 너무나 질투가 나면서 그랬는데, 우리도 같이 16강 올라가서 정말 크게 위로가 되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이제 주장인데 국민 여러분의 응원 덕에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는 에너지와 힘을 받았다라는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대로 어려운 경기였고 처음에 실점해서 더욱 그랬다.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뛰고 희생한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결과까지 얻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또 이 순간을 많이 기다려왔고 선수들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주장인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수들이 커버해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결승골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정말 투지 어린 단독 드리블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골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몰고 들어갈 때 잠시 저는 그때 그 한일전 할 때 박주영 선수가 몰고 가던 그 기분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월드컵이 그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그 어깨가 더 무거웠을 텐데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5분여 만에 한 골을 먹었지 않습니까? 네, 한 대 네. 얻어맞았는데 네. 그때도 그 보면 손흥민 선수 역시 주장이라든지 오히려 박수를 쳐가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힘내라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소리 모습도 보면서 저 참 리더는 리더구나 했는데 네. 역시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그 결승골을 넣는 건 손흥민, 황희찬 이렇게 해외파로 연결이 되네요. 네. 네. 근데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네. 벤투 감독은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쁨을 좀 억눌러야 될까요?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시츄에이션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참 자기 모국을 상대로 하는데 자기는 상대 팀의 이제 코치고요. 참 묘할 것 같습니다. 네. 포르투갈 그 분들이 또 굉장히 다혈질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살짝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관중석에 앉아서 뭐 손도 올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런데 그 옆에 스페인은 좀 다혈질이지만은 네. 포르투갈은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조용해요. 네. 그 포르투갈 다행입니다. 분들은. 네. 어쨌든 그 파울로 벤투 감독을 대신해서 그라운드를 지켰던 오늘 이제 수석 코치가 바로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인데 이 네. 선수가 이 코치가 이 감격이 겨워서 우리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선수 코칭 스태프가 모두 함께 이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벤투 감독도 말입니다. 이 한국 팀의 감독을 맡은 이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걸로 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16강을 진출했으니까 목표는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저번에 뉴스에 들으니까 벤투 감독이 외국 코치 중에서는 가장 오래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히딩크 코치도 우리가 뭐 히딩크는 뭐 한국의 영원한 전설적인 존재인데 아하.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월드컵 그렇게 4강까지 올라가는 그 전체가 50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1년 반도 채 될까 말까 그런 기간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벤투 감독은 지금 4년 차인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처음에는 빌드업 축구가 뭔지 몰랐지만 이제는 빌드업 축구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말썽도 많았죠. 근데 이제는 16강까지 가고 참 그러게요. 이분도 뭔가를 해냈네요. 그게 정말 이 한국 코치로 저 감독으로서 이제 좀 뭔가 이 한국 팀을 4년 동안에 바꿔놓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중간에는 뭐 못 믿어서 이제 불신의 이 소리들도 목소리도 높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뭐 16강 진출하면서 이제 내가 옳았다라는 증명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이 관중석에서 그 벤투 감독이 그 혼자서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정말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눈물 네. 났습니다. 정말. 네. 네. 자, 그럼 벤투 감독이 들어와서 바뀌었다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이제 그 축구 그냥 그림만 많이 보는 여성분들은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까? 벤투 감독이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이제 observation인데요. 예. 이 빌드업 축구라는 게 뭐 우리 옛날에 막말로 그냥 그 똥볼 빵빵 차듯이 그런 게 아니고 예. 조직적으로 패스를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예. 이번에 한국 축구를 보면서 정말 옛날에 비해서 그 패스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글쎄 말이에요. 그 조직적으로 이 옛날에 그 예전에 그 유럽이나 남미 축구 보면 볼이 그냥 발에 붙어 다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한국 축구도 웬만하면 어디 차놓으면 거의 다 발로 컨트롤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 네. 그래서 꼭 이게 빌드업 축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건 패스복이 굉장히 정확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섬세해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벤투 감독이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이 경기 90분 동안의 경기 중에 지금 골 점유율은 사실은 포르투갈이 6대4로 앞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패스 성공률도 87%대 78%로 포르투갈이 앞서고 있는데 이 뭡니까 이 슈팅은 13번 똑같아요. 그다음에 유효골도 6개 똑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과 이 포르투갈은 뭐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그렇지만은 한국이 이겼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늘 사실 말입니다. 자, 공격 우리가 2대1로 이겼으니까 공격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만은 수비도 정말 너무나 오늘은 정말 잘해줬다라는 저는 정말 칭찬을 뭘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해주고 싶어요. 네. 특히 골키퍼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말이에요. 네. 처음에 첫 골 먹을 땐 좀 어이없게 그냥 글쎄 먹었는데 말이죠. 네. 그 뒤로는 보면 사실 한국이 그렇게 큰 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끝날 때까지. 네. 뭐 슛을 몇 개씩 주고받았습니다만 결국 보면은 동등한 세계 최강 포르투갈 팀이지만 한국이 상당히 동등한 경기를 벌였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첫 골 우리가 먹었을 때요. 우리 가슴이 무너졌잖아요. 이거 지면 어떡하나, 네. 지금은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승리가 됐으니까 그 기쁨이 2배, 3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16강전으로 올라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한 번쯤은 떨어지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걸 낙아웃 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아웃 시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누구를 상대한다고 별 의미도 없고 죽느냐 사느냐로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16강전을 이제 브라질과 경기를 갖게 되는데 경기는 이제 월요일 아침 11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경기가 금요일이니까 토일 월 사흘 만에 지금 이 경기가 벌어지게 돼서 선수들의 정말 피로감이 상당히 좀 쌓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 브라질전 어떻게 보세요? 브라질 세계 최강이니까 말할 나위도 없는데 거기도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당해서 지금 빠져 있죠. 16강에 나올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느 스포츠나 이렇게 보면 사실 부상은 좀 큰 일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근데 만약 기적적으로 한국이 브라질을 누르고 8강에 오른다면
그 다음에 만날 확률이 있는 팀이 바로 또 일본입니다. 일본이 크로아시아를 누른다면 8강에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리 점쳐보는 거지만 하여튼 브라질 이제 3일 남았나요? 3일 동안 좀 푹 휴식하면서 네. 정말 정신무장 다시 하고 오늘 같은 기적을 또 한번 이뤘으면 좋겠네요. 네. 참 일본도 올라갔고 한국도 올라갔고 두 팀이 18강전에서 다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한일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한일전은 한번 꼭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일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탈락하고 한국은 올라가고요. 네. 네. 어쨌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